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3월 9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없는 경주가 많이 있네요. 배당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경주인데 워낙 부진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나머지 경주는 3-4마리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인기말을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하루예요. 그렇다 보면 배당마, 그러니까 이 복병마를 찾다 보면 아마 이제 엉뚱하게 좀 그 뭐라 그러죠? 계속 헷갈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날의 어떤 흐름을 맥을 잘못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기마 안에서 좀 분석을 해 두시고 마무리에 이제 고배당 마필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배당마를 찾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일단 인기마는 딱 내 머릿속에 가둬두고 나서 이제 가끔 보면 갑자기 그 좋아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 가겠습니다. 1000m입니다. 국내산 6권 안말 경주죠. 뭐 작전 타임은 뭐 말씀드렸고 전농걸, 최강하버, 파워짱. 최강하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끝에서 한 100m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뛰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쭉 뛰어 올라오면은 뛰어 올라오는데 기수가 막 고삐를 당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고삐 탁 놓는 순간 발 탁 바꾸고 안으로 휙 들어가요. 쭉 가다 휙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전에는 한 50m 남겨놓고 여기가 골인 지점이라면 50m 지점 남겨놓고 지금 오늘 이번엔 그랬는데 얘는 저는 지난번에 한 200m 지점에서 그랬어요. 그럼 그만큼은 이제 한 150m는 더 뛰어간다는 얘기죠. 100m? 그 정도는 더. 그러니까 그 정도. 마지막에 그런 거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뛰면 뛸수록. 그 다음에 파워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최강하버가 순발력이 좋은데 안쪽에 작전 타임이 있고. 근데 작전 타임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혜리 기수 데뷔전 때 2차가 오고 나서 다음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 될 것 같아요. 자, 전농거리 있습니다. 계속 그게 어떤 그 단점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단점이라는 게 그 말의 어떤 걸음걸이인데 보행인데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도를 높이기보다 속보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게 겁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자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린 마필에게는 뛰어다니는 것보다 근력 보강, 기초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단거리고 순발력 좋고 앞에 가고 뒤에 있는 마필들이 뭐 아까도 말씀 최강하버 안으로 기대고 파워짱도 뭐 지난번에 뭐 지금 계속해서 걸으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상대가 좀 그렇고 초강보 지난번에 들이댔다가 실패했고 전농걸 고개 높은 마필이고 치고 잡고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아무튼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다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썬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복덩어리가 리비어인데 얘가 지금 이제 발을 꺾어요. 근데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마필은 체구가 작아도 좀 지켜보려고 아직 당장은 아니고 이 건풍도 상당히 잘생겼어요. 근데 아직 느긋해요. 힘이 안 차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최강하버를 추구를 해서 이제 파워짱 일단 인정해야죠. 기록을. 제가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번 주도 또 기록으로 예상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록은 정말 전부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강하버와 파워짱 하나 더 데려가야 되는데 선행인 작전 타임이냐 선두권에 가는 전농거리냐 좀 애매하네요. 1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얘가 1300?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1300에 출전했을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경주가 다 그래요. 다.
출전한 인기마들이 금천지도 지난번 늑발했기 때문에 했고 라스에 날라왔고 1300 가야죠. 거리 늘려가야죠. 매직킨도 제가 그렇게 왜 1000m에 출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이 순발력 없는 마필을 갖고 왜 1000m에 출전했을까요?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기 5위에 어쩔 수 없어요. 단거리에서 인기가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발력이 없는데 앞에 말들이 빠른데 그걸 언제 따라잡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이번엔 1300이고요. 말이 제가 그랬죠. 이 데뷔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닝 테크도 지난번에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1300을 선택했고요. 근데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고 라이트 시킹입니다. 사쿠라 시킹의 혈통인데 체가 좀 작은데 그 주행14 때 안으로 많이 기대했다 그랬죠. 기대했는데 지난번 그 실전에서 너무 안으로 기대했어요. 김혜선 기수가 그걸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타겠다라는 얘기죠. 거리를 늘려서 차분하게 타겠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그 이제 한 번밖에 안 뛰어보고 앞말이고 힘차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여기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잠재된 건 있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마필. 자, 이제 드림온이 이제 이번에는 어떤 전개냐, 선행이냐, 따라갈 거냐.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쓴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섰지 않습니까? 쓴다라고 생각하면 따라갈 거고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앞에 한번 밀어붙인 거죠. 워낙 상대들이 금천지나 매직킨이 늦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행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네요. 그래도 저는 매직킨과 금천지를 조금 더 강하게 봅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3세 이상만 마령 경주. 세명장, 일렉스터, 태산천지 딱 세 마필이에요. 또 그렇죠? 역시 이 세 마필을 여러분들 이렇게 염두에 두신 다음에 이 세 마필의 어떤 그 단점들을 좀 찾거나 단점이 없을 때는 인정해야죠. 일렉스터 지난 경주에 그 전 경주인가요? 전 경주에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을 잘 못해서 큰일입니다. 자, 태산천지입니다. 안쪽에 들어가기를 좀 많이 기대했어요. 1번이나 뭐 2번, 3번 이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가 이렇게 8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1, 2, 3번이면 외곽에 빠른 마필이 있으면 이렇게 치고 들어오겠죠. 1, 2, 3번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얘는 껑충거리죠. 지난번 그 조인건 기수 인기였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이트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1번이면은 얘 하늘로 뛰는 마필인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4번 게이트는 어떻게 타요? 6번 게이트에 나와가지고 늦어가지고요. 말 무리해서 바깥으로 빼요. 이렇게 모래 안 맞게 뒤따라가면서 깡바닥 따라가면서 뒤로 모래 안 맞추려고 바깥으로 빼요. 여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로 안 가고 바깥으로 빼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3, 4코너를 돌면서 뒤에 합류해요.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쫙 빼가지고 취입을 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조인건 기수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가 1번 게이트에서 바깥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 정말 그 팬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런 걸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니네들이 그런 거를 그 어떻게 순치를 시켜갖고 나와야지 그렇게 경주를 펼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근데 6번 게이트고 말이 좀 두수가 적었기 때문에 좀 늦게 나왔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세명장입니다. 토요일 어제요? 어제 그 운검이랑 조별 때 보니까 이 코 나가서 완전히 퍼져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퍼지나 그 생각을 했는데 얘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죠. 왜 퍼지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젖살 아직 그 근육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순간 스피드는 좋아요. 순간 스피드 좋고 발 쓰는 거나
다른 거 하자가 없어요. 이 피코 센트럴의 활동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고기가 약간 높은 편인데 그 다음에 등치가 크고 둔한데 얘도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은 보기 싫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1코너를 돌아서 조금만 더 길게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일렉스턴은 월요일인가요? 이번 주 출전 안 할 것처럼 조교하다가 갑자기 출전했습니다. 뭐 말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에 그 문세영 누구죠? 김옥성 기수가 한번 강하게 내측주를 해서 숫보를 하는데 아주 뭐 똑바로 잘 떼요. 거기다가 스스로 뛰려는 그런 근성도 있고요. 셰르파는 좀 여기 얘네들 상대는 좀 그렇죠. 어부질이죠. 세 명장이 완전히 무너져 주고 줘야 뭐 한 3위권, 뭐 간신히 온다면 2위권 정도인데 물론 일렉스터도 아직 그 완성도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셰르파도 오늘 아침에 숫보하더라고요. 갑자기 숫보를 한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없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확 변하는 건 아니죠. 확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지. 이거 또 2번, 5번, 9번 재미없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죠.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마르샤 이런 마필도 지금 어깨 안 나가기 때문에 매번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그만큼밖에 못 뛰는 마필. 최고 사랑 나왔네요. 이 마필이 처음에 입상했을 때 계속 돌풍과 입상했을 때 그날 제가 앞으로 뛰는 마필이다 하는데 아직도 변함은 없어요. 뛸 마필이면 변함이 없는데 얘가 좀 그 변하는 속도가 역시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좀 늦어요. 지금 승군전인데 누구죠? 누구랑 뛰어가는데 보니까 너무 힘겨워해요. 너무 힘겨워하기 때문에 끝에서 한 200m 정도를 너무 끝에서 힘겨워하고 마이티 홍콩도 지금 너무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선행을 나서 버리면 상관없죠. 펜스 타고 뛰기 때문에. 그다음에 슈퍼가디언 있고 오늘 좀 말씀드린 건 스트롱필드 얘가 많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조교가 조금 셌죠. 조교가 조금 세네요. 지난번에도 숫보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4번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직 6점밖에 안 뛰고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슈퍼가디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조교를 했어요. 오늘도 또 놔주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한 번, 목요일날 한 번 슈퍼를 했고 그쵸? 월요일날 살짝 뛰고 목요일날 뛰고 근데 이번에는 목요일날 뛰고 오늘도 뛰었기 때문에 2번 뛰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패턴이 지금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뭐 오늘 금요일날 슈퍼 한 번 더 했다는 것뿐인데 패턴에 큰 변화가 없는데 8주 만에 나오고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8주 만에 나오면서 똑같은 패턴이다. 그러면은 뭘 의심해야 될까요? 일단 8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체중 변동이나 특히 이런 그 겨울철이기 때문에 체중 변동을 좀 한번 살피셔야 되겠고 아무튼 뭐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는데 그런 조금 뭐랄까요? 좀 숨겨져 있는 것들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마피를 제가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알로 보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여차하면 선행 갈 수도 있죠. 근데 선행은 좀 나서기 힘들 거예요. 마이티 홍콩이 워낙 기본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아카마린도 그렇고 아카마린은 조금 아직 아니고요. 스트롱필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기권에서 또 역시 말이 출선 두수가 적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12시 5분이면 점심시간이네요. 자, 경주가 1200m 5경주입니다. 재밌는 경주죠. 이 경주가 정말 재밌는 경주입니다. 이
무빙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날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이죠. 9월 29일 날 서승훈 기수가 선행을 가서 무너졌어요. 140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1번 게이트에서 딱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요. 제가 그때 속된 말로 개거품을 물었던 그런 경주였었습니다. 여기서는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경주였을 거예요. 잠시만 거꾸로 쉬어보면 되네요. 6, 5, 넷, 셋, 세 번째 경주네요. 세 번째 경주에서 1300 한번 뛰고 1100 뛰고 1400을 뛰는 세 번째 경주에서 포아주로의 1번 게이트의 조건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어필을 해드렸었는데 그날 그 200m 스타트 200m 활용 타임이 13초 3이에요. 빠르죠? 근데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그날은 이제 그 주로가 도와줬고 지난번에도 선행을 탁 튀어나오는데 한 머리 정도 빨리 나왔죠. 그다음에 밀고 나가서 선행을 나섰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얘는 선행을 안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근데 오늘 제가 이경주에서 뭐 강호 폭풍도 좋아졌어요. 말 좋고요. 이스트 클로리도 있고 아트 타임은 조금 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행 심사 때도 거의 다 그 라스트에서 다 거의 그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그다음에 에커데미션도 이 머리 내린 마필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낮은 자세.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오는 마필이고. 이게 결국에는 핵심은 무빙 스토리예요. 무빙 스토리가 선행을 가면 이경주를 만약에 우리가 무빙 스토리를 꺾고 공략을 한다면 꺾고 공략을 하는데 무빙 스토리가 선행을 간다면 완전히 뭐 저희는 독박 쓰는 거죠. 근데 다른 마필 선행 빠른 마필이 없나요? 그 통일축제예요. 통일축제. 지금 통일축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얘는 조건이 그거예요. 무빙 스토리랑 똑같아요. 정말 말이 약간 그 뒤가 흔들리는 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던 상황에서 정말 눈이 안 띌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똑바로 뛰어요. 이 마필이 여태까지 단독 훈련에 병합 쪽을 하면서도 그 안으로 기대려고 했던 마필인데 혼자 훈련을 하는데도 똑바로 잘 뛰어요.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몸이 좀 빳빳한 건 있지만 일단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나서주면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일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무빙 스토리를 넘어서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못 넘어서주면 무빙 스토리가 그냥 일순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호 북봉이 무빙 스토리 통일축제 뒤에 있기 때문에 5번입니다. 가장 전개가 유리하고 이스트 글로리가 마지막에 날라오는데 요 거리가 이 경주가 1400 같았으면 제가 정말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줘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통일축제는 1200이 유리하고 그러면 통일축제를 버리고 1300이면 버리고 이스트 글로리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1200이라 무빙 스토리를 제가 힘있게 꺾어드릴 수가 없네요. 자, 5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뭐죠? 해피조이? 정말 해피조이가 2점 몇 배요? 2점 몇 배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참,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해피조이의 2.0배네요. 딱 단식 8.4배. 아르고 에셋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 경마는 좀 바람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경주도 마찬가지. 자, 크로스바가 있습니다. 크로스바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상혁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보십시오. 외곽으로 감을 겁니다. 왜? 모래를 맞으면 안 돼. 신영철 기수가 그랬고, 처음에 주행심사 때 그래서 박원훈 기수가 선행 나섰고, 데뷔전에서 늦어가지고 신영철 기수가 모래 다 맞았고, 출전 정지당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상혁 기수가 그러면 외곽으로 탈 겁니다.
당연한 거죠. 수순이죠. 근데 오늘은 빠른 마필이 스킵 더 브레이시 외곽에 있네요. 모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비슈마입니다. 스킵 더 브레이시 선행을 나서는데 얘는 양중수부 개인덤입니다. 오늘도 습보를 했어요. 근데 딱 착지할 때 약간 흔들리는데 일단 상대가 약했을 때 이 선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약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크게 뭐 400kg짜리만 있기 때문에 버티기는 힘듭니다만은 크로스바가 지금 안에 갇혀버린다면 갇힐 수 있죠.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비슈마입니다. 이 비슈마도 지금 이 두 번의 경주가 좀 이상해서 좀 이렇게 쭉 봤더니 권석원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한 바퀴 내내 13번 게이트에서 13번 코스로 뛰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4번 게이트에서 이강수 기수가 안쪽에 갇혀버리니까 모래 맞으니까 막 난리를 펴요. 2번 게이트가 얘가 좋을 게 없는데 또 하나 걸리는 게 52km죠. 52km입니다. 연합군도 아직 조금 제가 이제 그 49주의 골든아치라고 일본 가서 이제 폐마된 마필인데 그게 혈통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조금 그 조교 강도를 못 높이는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컨디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당산대엽입니다. 당산대엽인데 오늘 얘를 배당이 없어도 아까 해피조이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배당이 없어도 한번 이런 마필들은 아깝잖아요. 1300m 타고 딱 어울리는 결의에 출전했어요. 뭐 조교 잘했고 누구죠? 미스터 로키, 러시안 트윈 걔네들이 얘를 못 따라와요. 얘도 아직 힘이 조금 덜 차 있어서 그 펜스에다 붙여놓고 습보를 하는데 뒤가 조금 짧습니다만 힘이 좋기 때문에 건너까지 계속 유지하고 가요. 그래서 당산대역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외곽의 세마필이에요. 골든초이스, 웅진올림, 장산지존인데 장산지존이 지금 이마필이 지난번에 제가 이마필을 왜 이렇게 섣불리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야, 지난번에 들어왔으니까 네 눈에 좋아 보이지. 저는 타입이 한번 들어온 마필은 잘 안 쳐다보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선입관이죠. 예전에 툭섬 시절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툭섬 시절에는 말이 나쁜 말들만 갖고 경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수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이제 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원이 많기 때문에 뭐 아낄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마주가 있고 그때는 단일 마주였었고 지금은 개인 마주이기 때문에 개인 마주가 자기 돈 들여서 여간비 내고 숙식 다 해야 되는데 돈 안 벌어주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엔 단일 마주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들이 다 뭐 진짜 구절, 번역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딱 입상을 하고 나면 얘는 또 푸르륵 그게 재발이 돼가지고 한 3, 4개월 또 걸려요. 그게 회복되려면. 그런 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딱 들어오고 나면은 그냥 그런 게 마음속에 있어서 잘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 근데 이마필은 일주일 내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웅진울림이고 웅진울림은 지난번에 어떻게 탔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거의 바닥권에서 날라왔는데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는 걸 박우른 기수가 이번에는 전부 다 고쳐놨습니다. 고쳐놨고 자, 골든초이스입니다. 이마필은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치는 크지만 호크닝이라 고개가 높고 점두가 안 돼요.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 골든초이스의 문세현 기수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손행이죠. 손행입니다. 웅진울림이나 특히 웅진울림 같은 경우에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도 있어요. 안으로 안긴 된다 치더라도 장산지조 같은 경우는 바로 골든초이스 따라서 가겠지만 결국 골든초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산지존이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웅진울림이 그러면 장산지존을 잡아줘라. 골든초이스를 앞에 두고 후착 싸움을 10번 웅진울림과 장산지존으로 좀 우리가 선회를 해도 되지만
골든 초이스가 지금 왼쪽 뒤인가요?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워낙 이 송문길 조교사 말씀을 드렸죠. 20조 배대현 조교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조교가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 그게 지금 데미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나머지만 필요는 없어요. 이게 공략을 축을 세워서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최경주였습니다. 자, 경주의 18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푸른 거탑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마필은 다 부진마죠. 기복마. 부진마, 기복마. 근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9천석에 베스트 아이 들어올 때 마이드림을 축으로 해서 9천석 베스트 아이 두 마필을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67.8배짜리를 놓쳤는데, 그날 1100m에서 꼬바리를 따라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꼬바리를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오경환 기수가 들고 패고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8주 만에 출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있었는 게, 근데 얘는 체중이 빠져야 돼요. 497에서 지금 한 20kg가 빠져야 돼요. 만약에 20kg가 빠지면 됩니다. 그다음에 푸른 거탑이 있는데, 이 경주는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마이드림의 체중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것만. 빠졌다면 가서 한번 컨디션을 체크를 할 거고요. 안 빠졌다면 그냥 포기하는 거. 근데 나머지 마필들은 믿질 못하기 때문에, 이 소통시대 골드머니 혈통이죠. 이 골드머니 혈통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근데 제가 한 2년인가 2년 조금 넘게 그 혈통 공부를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워낙 정보마가 많아서 포기를 했는데요. 이 골드몬이라는 마필이 53조 김문관 조교사가 갖고 있었죠. 근데 그 마필도 상당히 잘생겼거든요. 잘생겼는데 이 자마들을 보니까 생김새는 다 좋은데 전부 다 발을 조금 둔하게 써요. 약간 부드럽지 못하게 써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머지 마필은 여러분들 배팅하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인기권에 있는 소통시대요. 결정타가 없어요. 워키턴토도 역시 지난번에 뛰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컨디션이 조금 100%가 아니에요. 절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이드림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계속 상금 부족으로 떨어졌던 거죠. 지난주까지 강도 열심히 뛰다니다가 이번 주에 살살 했어요. 오히려 살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드림의 체중 체크만 하시고, 거기다가 체중이 빠졌는데 빠졌다면 컨디션이 어떤가, 그거까지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명가 톡치도 컨디션 아니죠. 그다음에 컨디션만 놓고 따지면 백고돌인데 사이즈가 안 돼요. 얘도 결정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위닝인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배당이 터졌는데, 이 위닝핸드가 인기 1위였었어요. 근데 그날 뛰는 거 보니까 잠재력은 있더라고요. 안으로 기대는 것, 이규의 기수가 라스트에서 왼쪽 채찍을 대면서 똑바로 뛰게 했고, 그때 조교 때는 심하게 기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심하게 기대진 않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빠릿한 맛이 없어요. 기대진 않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상황에서도 뛰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엔 조금 더 뛸 수 있다. 아자모토는 고개가 높은 마필. 그다음에 다른 마필은 보이지 않아요. 스페이스포트가 지금 조교인데 얘가 조교는 잘했는데, 지금 얘를 지금 쫙 돌려보니까 인천 쓰나미보다 약하고요. 아라아자보다 약해요. 근데 단지 이제 뛴 걸 보면 계속 졌어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쟤는 내가 못 이겨.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나를 한 10m 잡아주고 해도 못 이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페이스포트가 52.5의 부담 용량이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워낙 등치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담 용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아라자는 좀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 앞다리를 살람살람 우리가 얘기하는 받친다 그러죠. 이 받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걸 보고 파행을 보고 그래요. 파행을 보고 그러는데 근데 어제 그래서 그냥 제가 메모만 해뒀다가 어제 이렇게 이 전적표를 이렇게 보니까 우전지 근육통에 9일이 있었어요. 2월 21일 날. 이 근육통은 안 그래요? 파스 하나 붙이면 되지. 우리 이렇게 뭐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디 근육통이 오면은 파스를 3일 붙일 거면 젊은 사람들은 안 붙여도 되고 그냥 파스 칙칙 뿌려가지고 한 서너 시간이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9일은 조금 많네요. 2, 3일이면 몰라도 9일이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강도를 안 높였고 얘가 또 실전에서 취입은 하는데 올라오다가 자꾸 안으로 기대요. 근데 조시 좋을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안 기대요. 쭉 올라와요. 얘는 조심하십시오. 요 주의마입니다. 요 주의마인데 오늘 요 주의마가 아니라 다음번에 써먹자고. 오늘은 당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모르겠어요. 이 경주는 뭐 명가통치도 아니고 아라모주도 고개가 높다 안 보. 그 백호돌인데 사이즈가 약해. 백호돌이만 컨디션이 좋아요. 유닝앤드의 기본 능력은 인정하고 그렇다면 성공솔루션이 선행 갈까요? 얘가 지금 조교가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또 뒤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1700을 뛰었을 때도 앞에서 무너지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성공 솔루션. 근데 얘도 단점이 자꾸 발을 바꿔요. 그게 이제 라스에서 탄력이 탁 떨어지는 순간 한없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버티고 갈 것이냐, 이런 거 관건이 되겠죠. 딱 선행만 그거 하나인가요? 금색이? 성공 솔루션이 조금 빠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이게 나타나네요. 아무튼 믿을 말은 없습니다. 믿을 말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릴 말이 없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핸디캡.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죠. 이제 뭐 내장산이야 뭐 그렇고 바레망장도 한 번 뛴 거고 아폴로는 승군전이고 이 글로벌 퓨전이야. 글로벌 퓨전. 그러니까 이마필을 조교할 때 보면 그동안 마방에 28조 소속되어 있는 조교 보라 그러죠. 부감독. 외주로의 펜스, 외곽 펜스에다 대놓고 습보를 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조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또 반대로 내주로 내측 펜스에다 대놓고 습보를 해요. 참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지금 18전을 뛰는데 저는 인제 알았어요. 인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나타났겠죠. 지난번에 인기에 비해서 졸전을 펼친 이유도 저는 거기서 찾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인권 기수가 지금 계속 조교를 했어요. 경주일이 가까우면서 토요일인가 일요일부터 했는데 외측 펜스에다 대놓고 하는데도 자꾸 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 채측을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은 좀 때려요. 월요일날이요. 때리는데도 발을 탁 바꾸고 기대요. 안으로 사행을 해요. 근데 속보할 때 보니까 어디 하자는 없어요. 뭐 약간 그 정도 갖고는 경주에 영향을,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사행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들을 좀 순치시키기 위해서 뭐 채측을 뭐 월요일날도 되고 목요일날도 목요일날은 채측을 보였군요. 그다음에 월요일날은 채측실까지 했는데 월요일날 하면서도 발을 바꾸고 좀 기대더라는 얘기입니다. 미스터 로키가 이제 버리기로 했으니까 버리자고요. 지금 얘가 지금 조교 열심히 했는데 조교로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수영 기수 안착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뭐랄까요, 지금 문세영 기수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쥐어 짜놔보겠다는 건데, 물론 상대는 약합니다. 얘가 옛날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옛날에 뛴 상대가 하나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7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6살 후반 되면은 힘이 하향세요. 웬만한 말은 월등한 능력마가 아닌다면은 미스터 로키 작년 후반부터 지금 중반이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향세로 가기 때문에
그만하겠고요. 그 글로리 푸즈의 단점과 최초로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로가 지금 부산 갔다 와가지고 꽤 됐죠. 한 2년 됐죠. 부산 갔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좀 뭐랄까요, 컨디션이 난조해서 계속 올라섰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사이에 지금 얘가 지금 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안말인데다 6살짜리 거의 다 능력은 나왔는데 컨디션이 지금 얘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폴로가 컨디션이 좋은데 얘도 고개 숙이고 뛰는 마필이죠. 지금 최초로가 지금 컨디션이 좋습니다. 문제는 내장산이에요. 내장산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나가다 떨어져가지고 8주 만에 나오는데, 물론 장거리도 뛰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겠고, 뭐 대장정은 지금 승분전이라 조교 안 하고 나왔죠. 조교 지금 한번 보세요. 조교가 뭐 거의 뭐 스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얘도 뭐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교가 조금 달라졌고, 바레명정도 그런 거죠. 9주 만에 나왔는데 과연 지난번 뛴 게, 물론 얘 능력이에요. 옛날로 보면 얘 능력인데 완벽하게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9주 만에 나왔고, 뭐 조교 뭐 열심히 채찍질 대가면서 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바레명장 쪽보다는 최초로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10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11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할 게 없는 경주네요. 아침에는 승군전이고, 미래영웅, 인천승리. 미래영웅하고 인천의 승리하고 누가 빠를까요? 참 볼만한 그런 경주네. 그런 경주에서 만약에 이제 인천의 승리나 미래영웅이 선행 싸움을 한다면, 최근에 1400m에서는 총알공주는 따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총알공주는 거기에 합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행 싸움에 합류를 안 할 거고, 만약에 얘네 둘이 그렇게 심하게 싸운다면, 물론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심하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죠. 엘칸페온인데 이마표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10월 12일 날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니까 3코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걸 제가 이제 이 어떤 그 이마필의 단점을 봤다. 이 좋은 체격을 갖고 왜 못 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 거를 다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장거리에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1400이 나오고 1400이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방춘식 기수, 서승훈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가 조교를 해가지고 그 이쿠야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반대예요. 조교 때는 반대예요. 그 3코너에서 지금 그 1700, 1800 장거리에서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조교 때는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마필의 어떤 그 버릇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악벽이죠, 악벽. 그러니까 뭐 나 뛰기 싫어, 나 이렇게 좀 그 네 말 안 들을 거야, 뭐 이러는 건데, 이쿠야수 기수라 그러면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경주가 빨라가지고 얘도 제가 섣불리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초반부터 강하게 타이트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난번 그 조경 기수처럼 그때는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그런 타이트한 그런 경주가 좀 먹혀들었지만 너무 빨라요. 인천의 승리, 미래영웅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스코, 캠핑 포인트, 빅토리 댄서 조금 너무 빠르네요. 그리고 엘칸피온이 그렇게 힘을 쓰고 와가지고 다시 또 취입을 한다. 물론 될 수 있죠. 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앞에 마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미래영웅이나 인천의 승리가 누구 하나가 그냥 선행을 딱 나서 버린다면, 뭐 이혁 기수나 이찬호 기수 하나 아직 어린 기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은 풍부하지 않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싸우는 그런 기수들은 아니죠. 특히 이혁 기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오면 붙드는 그런 기승술이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엘칸피온이 뛰어 올라오기를 기대하기는 너무 경주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의 둘째 주 3월 8일, 3월 9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제가 일요일 거는 조금 시간을 보고 조금 빨리 간 관계로 조금 빼먹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좀 천천히 분석을 하고 천천히 좀 그렇게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야, 이게 걸린다. 그랬을 때는 걸리는 게 꼭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배팅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참는 게 좋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도 건승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